왜 하려고 하느냐. 크게는 일단은 뭐, 목표는 좋은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, 그거를 크게 이제 좋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, 좋은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. 일단은 일에 대해서.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그 단독주택,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제일 제가 현장에서 이제 관리해보고 또 직접 집을 지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건축주가 소외된다는 거죠. 건축주가 음, 뭐 큰 틀에 보면 건축주는 이제 기초를 보고 골조 올라가고 뭐 지붕 씌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시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 이제 각 자재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각 자재들이 어떤 자재들이 쓰여야 되고 또 어떻게 그 하자 없이 그 이렇게 그 건축물이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건축주가 아예 소외되지 않는 그 건축을 좀 매뉴얼하고 시스템화해서 해보고 싶다는 거고요. 그게 이제 뭐 예를 제가 뭐 주로 드는 것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경량목조에서 예를 하나 들면은 경량목조 이렇게 스터드가 이렇게 서 가는 겁니다. 이렇게 서 가지고 위에 이제 뭐 장서 올리고 지붕을 씌우는 건데 골조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전선도 들어가야 되고 설비 배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예를 들면은 전선 배관을 스터드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구멍이 생기거든요. 구멍이 생기는데 이 나중에 보면은 여기 석고도 쳐야 되고 다 쳐야 되는데 치려 그러면 이제 못을 지른단 말입니다. 근데 이 못이 이렇게 전선 배관을 관통할 수가 있어요. 관통할 수가 있는데 그 관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일 스토퍼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네일 스토퍼가 이게 철물인데 그러면 이 못이 뚫더라도 이 저기 배관까지 안 들어가겠죠. 그런데 보통은 솔직히 집이 10채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은 7, 8채를 네일 스토퍼를 쓰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좀 뜻있는 목조 팀장님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써주는데 안 쓰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뭐 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 이제 에듀하우징 그 저기 뭐 현장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김치가 하고 싶은 말에 많이 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TV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못을 박았는데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죠.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정전이 되고 누전이 돼서 어떨 때는 뭐 그게 뭐 화재까지는 뭐 이어질 확률이 많지는 않아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 또 누전이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걸 뜯어봐야 되는 어떤 하자의 요인으로서 발생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팀장님들이 그것들을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?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축주가 그 사실은 건축주는 집을 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일반 회사에 그걸 맡겨놓다 보니까 팀장은 회사의 그 시스템에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속도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받은 어떤 견적대로, 그러니까 도급 비용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자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루만 더 늘어나더라도 네일 스토퍼를 한 사람 돼가지고 그 네일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꼼꼼하게 다 보고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나 숙식비 이걸 다 제공하게 되면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그 팀장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잡아내겠다는 얘기죠.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매뉴얼화 하면 되는 거고 또 동시에 그 인건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그 팀장님한테 드려야 돼요. 그래야지 그 팀장님이 집을 지어갈 때 꼼꼼히 보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저는 그 뭐 이윤을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
사실은 건축, 그러니까 그 주택 하나 올라가는데 20에서 30%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설팅비로 해서 똑같습니다. 설계에서부터 시공, 완공까지 다 책임을 지고 제가 그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한 8에서 11% 정도를 저는 그러니까 이윤이 아니라 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을 겁니다. 그럼 나머지 비용에서 인건비 조금 보탠다고 해도 건축자들 손해가 아니죠. 그거는 건축 단가도 어느 정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일꾼들도 정말 자기가 집을 짓는데 아 이게 참 하자 없이 뭐 문제 없이 집을 지었다라는 어떤 그런 뭐 기쁨, 뭐 일에 대한 보람, 뭐 느끼지 않을까. 그래서 에듀하우징 컨설팅을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일꾼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건축주도 소외시키지도 않고 또 서로 의논해 가면서 컨설팅이 사실 의논해 가면서 집을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, 그 유지를 하면서 예, 전문적인 영역은 제가 하고 또 그 건축주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건축주의 의견을 또 제시하면 받아들여서 집을 올라가는 형태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건축과 관계되는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고 하자의 요인들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제가 이윤을 챙기는 업자가 아니라 컨설팅을 함으로써 이게 소통하는 건축이라고 해야 될까? 어쨌든 좀 그런 건축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이 정도면 뭐 될 것 같은데요.